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 영주의 송영주. 한우준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지지난주도 같이 했나요? 그렇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아, 이번에 세 네, 번째예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아, 저는 어제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사실 제가 오늘 5탕째 뛰고 있습니다. 방송만 5탕. 네, 그래서 세 탕째부터, 세 번째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정신이 가출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레시포드가 이제 영입이 발표가 되면 레시포드가 영입이 되면서 플랜 R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뭐 레반도프스키, 레시포드, 라민 야말, 하피냐 그래서 모두 R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플랜 L이다. 아, 그런 식으로 하셨구나. 네. 헷갈리실 수도 있죠. 네. 사건을 치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태백 내려가서 출장을 갔습니다. 중계가 있었어가지고 대학교 추계 대회 결승전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 경기 2경기 진행을 하고 금요일날 올라왔는데 수요일부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러다가 정말 운전하다가 진짜 큰 사고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네. 근데 내려가는데 한 거의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태백 내려가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중계는 정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유, 제 다행입니다. 첫 중계였습니다. 현장 중계. 아, 현장 중계가 네. 처음이에요? 축구로 현장 중계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네. 어린놈의 자식. 현장 중계가 왜 배워야 처음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캐스터로는 제가 원래 캐스터 준비생이었다 보니까 캐스터로는 뭐 축구 종목 말고 뭐 댄스 스포츠라던가 보디빌딩 이런 거 현장 중계 가서 중계를 해봤는데 축구는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너무나 설렜고 좋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댄스 스포츠가 더 좋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뭐 사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여서. 네, 댄스 스포츠를 현장에서 중계했다? 이거 왜 부럽죠? 여러분 왜 저만 부럽습니까? 보디빌더도 괜찮습니다. 보디빌더 네.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재밌게 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택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맞냐고, 이 시간이 맞고요. 그리고 레시포드에 대해서 웃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형 레시포드 어떠신지요? 그리고 초원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영주형 레시포드가 제2의 페란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주형은 소싸움 중계가 잘 어울린다. 전 소싸움 중계면은 이거는 아직도 시골에서 하고 있나? 우리 때는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우리 때는 투견도 있었고요. 소싸움도 있었어요. 진짜 네. 있었구나. 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터에서 그런 게 이제 벌어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저씨들이 막 내기도 걸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구나.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소싸움 본 지가 100만 년이 돼가지고 네, 투견도 100만 년이 돼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실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렇죠. 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충청도 이남 쪽의 피해가 굉장히 그렇죠. 컸었는데 이번에는 가평 쪽에도 가평. 피해가 정말 크더라고요. 특히 캠핑하시던 가족이 매몰되는 사건도 벌어지고 슬픈 소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비 피해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투펀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그저께였나요?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님께 왜? 네, 부부 싸움을 하고 네, 그 가운데 레시포드 히에고가 뜨고 네. 안 좋은 소식은 연이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라이브를 한번 할까 소통 방송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궁금하시네. 싸웠냐면 제가 필라테스 할 때 하기 싫은 표정이 여실히 드러난대요. 필라테스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웃으면서 해라.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할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딴 사람 시선이 중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네, 형님 무릎 꿇고 사과합시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네, 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광명부터 3차 대전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티켓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안 돼.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하튼 오프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네. 사실은 축구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토트넘하고 레딩하고의 프리시즌 이제 네, 예시하기 됐죠. 평가전이 본격적으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기 보셨어요? 저 봤습니다. 근데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 이거 뭐 준비하고 하는 라이브로는 보지 못했고 다시 재방송으로 보긴 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프리시즌 경기니까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11명 정도를 바꾸더라고요. 다 바꾸더라고요. 네. 골키퍼부터 그냥 공격수까지 싹 다 바꾸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플랜을 다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요. 네. 올 시즌 토트넘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에는 이제 로메로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로메로가 이제 주저앉장을 차고 로메로 팀으로 A팀이 구성이 됐고 후반전에는 골키부터 최전방까지 싹 다 바꾸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로메로 선수와 이제 주저앉장 교체를 하면서 손흥민 팀 이제 B팀으로 이제 좀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프랭크 감독이 이제 다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좀 시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전술에 어떤 선수가 제일 적합한지를 좀 시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프랭크 감독 인터뷰 보면은 좀 애매모호했잖아요. 네, 손흥민이 남는 거야, 떠난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네. 궁금증이 생기고 주장완장은 그래서 준다는 거야, 만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경기 보면서 확실히 토트넘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 손흥민은 남을지 떠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의 활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뭐 레딩이랑 경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가온 시즌 프리시즌 첫 경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되게 그냥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서히 좀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라는 느낌? 네, 1대1 돌파할 때도 막 과감하게 스피드를 살려서 막 드리블 하는 것이 아니라 볼을 잡은 다음에 뭐 템포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면서 천천히 그냥 좀 컨디션을 체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여러분 프랭크 감독이 변칙적인 3백을 쓰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2-3-1로 나오긴 했지만은 공격을 전개할 때는 3-2-5에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전은 왼쪽 풀백 우두기를 올렸고 후반전은 오른쪽 풀백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백이 다르게 형성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전 우두기를 올렸을 때는 무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중앙 쪽 공격 숫자도 늘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전 오른쪽 측면에서 풀백이 올라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넓게 펼쳐져서 뒷공간을 노는 모습이 있었고 맞습니다. 오른쪽에 쿠두스 선수의 대각선 패스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 아시아 투어까지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죠. 그게 그래야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프랭크 감독이 이제 좀 젊은 선수들로 좀 구성을 한다고 인터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이제 경기를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좀 이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도전을 찾아서 떠날 때가 아닌가. 네, 뭐 지금 뭐 튀르키예 리그 지금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뭐 MLS 리그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손흥민을 더 원하는 감독한테 가가지고 경기를 뛰고 좀 은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좀 현생을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게 토트넘에서 뛴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갔을 때 이적료가 2,500만 파운드인가? 근데 지금 3,00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거죠.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떠날지 남을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을 보면 남을 것 같고 레비 회장을 보면 떠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야 이적료 땡길 때다 그래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FA로 나가니까.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 들으면서 레전드인데 한 시즌 정도 프랭크 감독이 팀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FA로 헐헐 날아서 FA로 헐헐 날아서 FA로 헐헐 날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다. 자유를 찾아서 프리덤 그러면서 그러면은 뭐 손흥민 선수 지금도 뭐 토트넘을 위해서 해줄 건 다 해줬지만 다 해줬죠. 그래도 한 시즌 정도 또 팀 리빌딩에 기여를 하고 떠난다면은 팬들도 뭐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당연히 응원을 하고, 그렇죠. 그 토트넘 팬들도 응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궁금하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부부 싸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50만 원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무슨 방송마다 50만 원 얘기해서 이거 어떠다 걸릴 것 같아. 방송마다 하나 걸리면 들통나는 거예요. 금액은 얘기하지 마세요. 사모님 방송 보시나요? 안 보시는데 어쩌다가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 50만 원 걸릴까봐 갑자기 극존대를 하게 됐습니다. 미스터 강 추억 금액은 얘기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그로구님께서는 아마도 손흥민 얘기 같아요.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인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KTH님은 레비가 사람을 질리게 하는 스타일이다. 이적하기가 까다롭죠. 삽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스타일이니까.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레비가 장사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고 치른 이 평가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토트넘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포 감독 때하고는 느낌이 또 확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쇼패스 빌드업 하다가 다이렉트 공격 시도 때는 다이렉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선적이고 굉장히 용감한 그런 플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뒷공간에서 경합시키는 게 많았죠. 맞습니다. 맞아요. 다이렉트 공격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또 손흥민에게는 손흥민의 컨디션이 올라오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여건이 그렇죠. 마련될 수 있으니까요.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프리미어리그 기대되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적생들도 많이 오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리버풀이 비리츠 영입했을 때 야 미쳤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미쳤다. 거기다가 지금 프린퐁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에키티케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씨 리버풀이 이적 시장에 강자인가? 챔스 승자인가? 우승하려고 진짜 챔스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도 우승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많이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스날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요케레스. 요케레스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좀 길게 연결되더라도 그렇죠. 마두에케도 있고 마두에케 있죠. 연결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스위맨디 이런 선수들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영입을 되게 잘해서 기대가 되고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피파 클럽 월드컵을 보지 말 걸 그랬나 봐. 피파 너무... 클럽 월드컵 보니까 첼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첼시 진짜 기대돼요. 조앙 페드로가 진짜 너무 잘해줬잖아요. 이적하자마자. 그래서 그냥 이 네 명이라기보다는 네 팀이 그렇죠. 우승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팀들도 또 눈이 가는 팀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빡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한 경기로 단정짓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축구, 좀 재밌는 축구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드리고 맞아요. 호드리고가 리버풀로 갈까요? 지금 호드리가 떠날지 남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우디에서 비니시우스에게 3억 5천만을 지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겠네요. 사우디가 항상 중간에서 막 돈으로 막 하니까. 그렇죠. 근데 3억 5천만을 지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최고 이적료인데 2억 2,2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에서 3억 5천만을 지는다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최고다 진짜.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서 이삭도 노린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호드리고를 영입하는 쪽은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리버풀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뭐 바이에른 뮌헨은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하지만 그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요케레스까지 영입하면은 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500만 원에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저는 3,500만 원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비니시우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호드리그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우디는 땅 파면 돈 나오니까 부러워 죽겠어. 진짜 부러워 죽겠습니다. 왜 광명에는 기름이 안 나는 거야 진짜.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 얘기를 아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레시포드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어위고. 레시포드 히위고가 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 계약 기간 생각하면은 한 시즌 임대 그리고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다음 여름에 영입한다고 친다면 이적료는 3천만 유로 또는 3,500만 유로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로마노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3천만 유로라고 하고요. 네. 다른 언론에 따르면 3,5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처음에 메뉴는 완전히 이적시키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4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5천만 유로 가까이 가격 책정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레시포드 인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온 것으로 내려갔구나. 보이고 네. 또 임대 영입을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맛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맛을 보고 이 맛이 아닌가비 하면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버릴 상황이 수도 있고, 내버려둘 수 그런 있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레시포드의 주급이 약 32만 5천 파운드라고 해요. 연봉이 약 1,800만 유로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일주일에 5억 후반에서 6억을 번 거야. 대박이다 진짜. 네. 그런데 지금 로마노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연봉이 약 1,400만 유로라고 하고요. 연봉 삭감을 15% 정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다른 언론은 뭐 25%에서 한 35% 정도 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연봉 삭감을 통해서 레시포드가 일주일에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을 받다가 4억대를 받게 되는 거죠. 여하튼 1억 정도를 포기한 건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일주일에 1,000원이라도 포기할 수 있니? 난 포기 못해. 근데 1억 정도를 포기했다는 건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시포드는 1월부터 바르셀로나 이적에 관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선수 등록 보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는 8월 초쯤에 등록할 수 있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에 있고요. 이제 메디컬 테스트 통해서 내일쯤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아시아 투어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합류하고요. 재미나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하고 붙으면 아놀드하고 붙는 거고. 그러네요. 네. 또 맨유, 리버풀. 이제 서울에서는 링가드하고 붙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레시포드 이야기가 여러모로 재미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윙 영입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여튼 왔으면 잘해야 되니까요. 호드리고 커리어 하이가 리그 9골이던데 진짜인가요? 호드리고가 리그에서 골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공식 경기에서는 두 자릿수 골을 넣었는데 리그에서는 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레시포드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어, 최전방 백업 스트라이커 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고 레시포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포드 영입이 바르셀로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플랜 R이라고. 네. 그렇죠. 플랜 R. 네, 그래서 최전방에 뭐 레반도프스키 왼쪽에 뭐 레시포드 중앙에 하피냐, 오른쪽에 라민 야말 이렇게 네 명이 기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레시포드가 있으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은 아마 레시포드 통해서 다양한 조합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되고요. 왜냐면 레시포드 기록 보면은 한 시즌에 공식 30골 넣은 게 2, 3 시즌이 유일해요. 그리고 최근 두 시즌은 좀 부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은 8골, 지난 시즌은 11골인데 맨유에서 7골, 아스톤 빌라에서 4골이니까. 네. 그래서 최근 두 시즌 부진한 건 사실이고 또 하나 레시포드는 지공 상황에서 공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르셀로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르셀로나가 잉글랜드 선수하고 연이 깊지도 않아요. 리네커 이후, 네 맞아요. 네, 리네커 그쵸.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어울리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영입이 되면은 공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 라민 야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이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중앙 쪽에 페르민, 다니 올모 있고 야, 다니 올모까지. 최전방 측면에는 페란이 있고 페란,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이번에 영입한 바르그다지가 있으니까 바르그다지, 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아졌다. 이것도 플러스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분이 레시포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기존에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왼쪽에 하피냐 오른쪽에 라민 야말 그렇죠. 중앙에 올모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플랜 A 같아요. 여전히 이게 네. 다가오는 시즌에도. 네. 한지 플릭 감독이 뭐 매경기 선발로 쓰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백업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레시포드를 왼쪽에 기용할 수가 있죠. 그럼 하피냐를 땡겨서 중앙으로 그렇죠. 기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중앙에 이제 그 밑에 하피냐, 네, 하피냐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라민. 네. 그래서 앙리는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라민 야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앙리가요? 네. 그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공간만 있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그렇죠. 굉장히 좋으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 왼쪽 측면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레시포드를 왼쪽에 기용했을 때 중앙 쪽에 또 변화해 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앙 쪽에 하피냐 다니 올모 공격적인 자원을 그렇죠. 동시에 투입하면서 중앙 쪽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럼 레시포드는 더욱더 측면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모로 레시포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맞습니다. 마지막은 레시포드를 포워드 스트라이커. 네, 백업 스트라이커. 저는 이거 괜찮다고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레반도프스키 후반전에 휴식 주고 레시포드를 전방적으로 돌리면 뒷공간으로 넘기는 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피드도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화면에서는 페란이 왼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페란하고 최전방 놓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페란도 측면 가능하니까 페란이 측면 가거나 또는 레시포드가 측면에 가면은 페란이 최전방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레시포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시포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레시포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레시포드 동료들이 괜찮다. 왜냐하면은 한지 플릭 감독 전술 자체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측면 쪽 자원들에게 연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뭐 패드리든 올모든 레시포드를 도와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레시포드 밑에 스피드가 뛰어난 바이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뭐 레시포드 바이데 라민 야말 쿤데 좌우 측면 공격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레시포드가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레시포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지난 시즌 페란에 막 흥분한 것도 페란이 그전 시즌에 비해서 너무 잘해줬고 공격 포인트가 많아서 흥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레시포드도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시포드도 득점기에 많이 놓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지난 시즌보다는 골도 많이 넣고 나아진 모습, 도움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간절히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도 이 레시포드가 이제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 임대 갔을 때 그 중계를 제가 했었었는데 아스톤 빌라 중계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자신감도 그래도 경기를 어쨌든 출전기를 계속 부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올라오면서 컨디션도 굉장히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지난 시즌의 레시포드였고 저는 좀 이제 레시포드가 이 라리가에 적응을 좀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의지와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인대로 갔던 레시포드 잘 써주세요. 다음 시즌에 PD 완전 영입 기원하겠습니다. 잘해라 포드야. 네, 레시포드를 응원하는 한국의 퍼스님. 한국의 퍼스님은 지금 한시는 놓았어. 한 명 보냈다. 이제 4명 남았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홀륜이 들어오면서 다시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추억님 감사합니다. 영주형 옵사이드 트랩 다음 시즌에도 통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지 플릭 감독도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패드리는 또 혹사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라민 영주님. 왜냐면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베르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카사노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카사노 베르날 기회 줄 것 같고요. 가비를 어떻게 쓸지도 가비. 전 궁금해요. 가비를 뭐 차비 감독처럼 왼쪽 윙어로 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삼선에 기용할지 가비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래서 페드리도 어느 정도 휴식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페드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니까. 패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그래서 그래서 볼 컨트롤이 네. 좀 송펠레는 과학이다. 영주형이 칭찬하면 불안한데 저도 불안해요. 저도 이게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살 떨려요.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어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네. 지금 왜 그러세요? 같이 가죠. 그러지 마세요. 산초 가르나초도 바르셀로나가 사가 주세요. 야, 레시포드도 산 게 아니야. 임대한 거야. 윙 너무 많은데 산초 가르나초까지 가면은 윙 너무 많은데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오프닝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리에 A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아가 이번 여름에 변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드진 이제 바뀌는 것도 그렇고 뭐 감독도 이제 계속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적도 많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세리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스페리니 감독의 로마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그 아탈란타라든가 그렇죠. 그 여러 팀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도 그래도 우승을 다투는 팀은 뭐 지난 시즌 챔피언 나폴리 그리고 우승 경쟁했던 인테르 그리고 뭐 AC 밀란, 유벤투스, 명가 부활 뭐 이런 쪽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가 제일 큰 건 AC 밀란이 아닌가. 네. 일단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돌아오면서 이제 2010년, 2014년까지 밀란 1기 시절에 2011 시즌 스쿠데토를 또 들어 올렸었죠. 그러면서 11년 만에 다시 한번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유벤투스 시절에 명장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축구는 재미없어요. 그렇죠. 네, 축구는 좀 지루한 면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도 알레그리 감독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유벤투스에서 마지막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죠, 진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AC 밀란이 새로운 감독 밑에서 어떻게 보면 큰 코 다쳐가지고 맞습니다. 예전 감독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두 감독 모두 다 이번 시즌 감독 이제 폰세카 감독이랑 폰세이사 감독이 평이 좋지 못했잖아요. 말아먹었죠.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어쨌든 스쿠데토를 들어 올린 경험이 있고 밀란에서 그리고 뭐 너무 이 알레그리 감독이 이탈리아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우승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좀 선임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좀 밀란을 다가오는 시즌에 일으킬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적 시장 보면은 밀란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디렉터를 바꾸면서 맞습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글리탈의 이제 1군 스포팅 디렉터를 선임을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볼로냐 그리고 라치오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었고요. 라치오에서 스포팅 디렉터로 15년 이상 재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뛰어난 행정가로 자리 매김을 했는데 라치오 기간 동안에 코파 이탈리아 3회 우승 그리고 이탈리아 슈퍼컵 3회 우승 이런 우승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 라치오가 사실은 그 스페르코파 외에는 우승을 못했었죠. 그 기간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라치오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승을 했다는 건 분명히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그럼 영입을 누구로 했나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사무엘 리치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제 로드리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 중원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굴 대체로 데리고 와야 되냐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선수가 바로 이 사무엘 리치거든요. 토리노에서 이제 AC 밀란으로 이번에 둥지로 옮겼는데 토리노 시절에도 이 중원에서 리치 선수가 있고 없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토리노가 은근히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치 선수가 너무 지난 시즌에 자기 몫을 톡톡 해줘가지고 대표팀도 승선을 했고요. 뭐 대표팀에 가서도 뭐 항상 토리노에서 경기력이 꾸준하다 보니까 대표팀에 가서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뿐만 아니라 사실 AC 밀란이 계속해서 그 토날리가 빠져나간 이후에 이 리치 선수를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영입을 하려고 있었구나. 주시하고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리치 선수가 결국 많은 구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팀에서 구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AC 밀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름이 좋아. 리치. 네. 근데 이걸 받아주네. 나죠. 근데 거기 또 다른 리치도 갔잖아요. 아, 그렇죠. 낫죠. 모드리치가 네, 또 모드리치가 갔습니다. 또 갔죠. 네. 네. 뭐 모드리치는 이제 내년 6월 30일까지 이제 2027년 6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뭐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는 뭐 12시즌 동안 597경기 출전해서 43골 기록했고 뭐 챔피언스리그 6회 우승, 뭐 라리가 4회, 막 28번의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굉장히 레전드로 평가를 받는 선수고요. 아마 밀란이 지난 시즌에 사실은 뭐 라인드러스, 포파나 뭐 롭스터 치크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용이 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뭐 기동력적인 부분이나 에너지 레벨적인 부분은 나쁘지가 않았지만은 중요한 경기, 승부를 이제 뭐 뒤집어야 될 때나 승부를 내야 되는 경기, 그때 이제 경기 운영 측면 쪽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이 밀란 스쿼드는 없었습니다. 특히 중원 지역 쪽에. 그러다 보니까 모드리치가 합류를 함으로 해서 경기의 템포 조절이라던가 볼 소유 유지 그리고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도 레알 마드리드 중계할 때마다 모드리치 이야기할 때 너무 뻔한 얘기지만 모드리치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드리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저렇게 뛰는 것 자체가 경이롭긴 해요. 진짜 박수 쳐줄만 합니다, 정말. 근데 모드리치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은 모드리치는 단기 효과거든요. 그렇죠, 단기 그러니까 효과. 모드리치를 장기적으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시즌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모드리치를 짧게 보면은 한 시즌, 길게 보면 2시즌 정도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모드리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AC 밀란도 미드필드 라인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 모드리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리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면서 모드리치의 아웃프런트 킥이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저 아웃프런트 킥을 다 해. 비니시우스가 하고 호드리고가 하고. 근데 많았나 보다. 이게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니 크로스 보고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드리치가 훈련 도중에는 선수들에게 좋은 교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배울 수가 있죠. 네, 킥의 그렇죠. 퀄리티라든가 어느 순간에 뭘 해야 된다는가 이런 거를 선수들도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건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무엘레 리치 또 다른 리치도 모드리치를 보면서 그렇죠. 더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동생 리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지금 황호성님이 댓글 남겼는데 저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타레 단장이 짠돌이 구단주 로티토랑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심재기 감독과 짝짝꿍이 잘 맞아서 이거 라티오 시절입니다. 라티오 시절이네. 네, 그래서 나름 잘 이끌긴 했는데 밀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알레그리 감독하고 타레 단장하고 호흡이 잘 맞을까? 일단 타레 단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알레그리 감독을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좀 시즌을 이제 보내봐야 알겠지만 일단 어쨌든 선임을 한 거기 때문에 시즌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AC 밀란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보강은 아마 알레그리 감독과 협상이라든가 논의 끝에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네, 알레그리 감독이 노라고 할지라도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뭐 받아들여. 이러거나 그렇죠.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선수라면 이런 유형은 이런 선수가 있어 하고 데려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누구 영입했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피에트로 테라치아노라는 골키퍼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베스트는 아니고요. 매냥 키퍼가 있기 때문에 매냥이 이제
백업 키퍼로 데리고 네. 왔는데 그 마르코 스포티엘로가 이제 다 아탈란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업 골키퍼가 필요한 상황에서 테라치아노 골키퍼를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사실 지난 시즌에 피오렌티나의 대하 골키퍼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경기는 출전하지 못해요. 아 대야 미쳤었지. 다시 선방은. 회춘했죠. 선방은 미쳤었지. 대하 선수가 그 합류하기 전에 1년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경기를 이제 1년 동안 뛰지를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합류를 한 건데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팀한테 밀려서 공식 경기 출전 10경기밖에 안 됩니다. 피오렌티나에서 지난 시즌에. 하지만 이제 출전할 때마다 그래도 뭐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 선수가 2023-2024 시즌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피오렌티나 준우승할 때죠. 준우승할 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은 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루머가 상당히 많죠. 아, 그렇죠. 일단은 클럽 브리에 미드필더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2002년생의 스위스 출생의 아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이제 벨기에 리그 MVP 출신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고 엄청난 활동량 더불어 경기 조율 능력 그리고 패싱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아무래도 모드리치 선수가 있긴 하지만은 모드리치 선수는 베스트로는 지원될 네. 가능성이 거의 백업으로 없다고 뛸 가능성이 때문에 크죠. 그래서 미드필더 선수를 지금 계속해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와의 링크도 났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AC 밀란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번 이제 벨기에 뭐 슈퍼컵 그 명단에 아예 소집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밀란행이 뭐 아직까지 오피셜 뜬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밀란행이 근무살을 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투피난도 연결이 되네요. 아, 맞습니다. 테오가 이제 왼쪽 풀백 네, 떠났죠. 테오가 이제 아릴랄로 떠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왼쪽 풀백이 과연 누구를 영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브라이튼에 사실은 이제 덕하이퍼라는 선수가 덕하이퍼라는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입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에스투피년이랑 지금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에스투피난도 굉장히 공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테오처럼 좋은 활용할 선수입니다. 수가 있죠. 테오 선수랑 좀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스투피년 선수를 조금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곤살로 하모스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알레그리 감독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뭐 풀백도 풀백이고 스트라이커 포지션. 네. 9번 선수를 강력하게 원하는 전통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지루 같은 선수를 조금 원한다고 해요. 전통파 9번을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곤살로 하무스 선수를 AC 밀란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고 전통 9번을 원하면 하모스를 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단은 날린 거면 몇 개인데. 보도는 이제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엘리케이 감독 체제에서는 주전으로 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공식 경기 46경기에서 19분과 6개의 도움. 어쨌든 그래도 공격력 생산력의 부분에서는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밀란 쪽에. 그래서 좀 이 선수도 밀란과 좀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공격 포인트가 그 선수의 활약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모스는 제가 본 경기들은 너무 답답해서 물론 이제 그렇죠. 골을 넣어도 답답한 슈팅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하모스가 밀란 가서 황골 탈퇴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메뉴에 대해야 맞습니다. 피오렌티나 골키퍼가 메뉴에 대해야 골키퍼가 맞고요. 네. 자, 모드리치라고 모드리치. 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골키퍼 빌드업 따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기분파 키퍼 오나나 방출하고 오나나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네, 라마시아 출신 골키퍼 불안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야 다시 데려오고 세리아 팀들이 노리는 산초와 호일론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산초가 유베하고 연결되고 호일론도 세리아 팀하고 연결되는데 어디였더라? 하여튼 세리아 팀하고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나폴리랑 좀 연결이 됐었죠. 그런가요? 네. 그런데 호일론이 남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서 인테르 아마 제가 생각에 인테르랑도 좀 링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테르하고 네, 있었다. 인테르 나폴리가 아니라 인테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테르. 근데 호일론이 남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서요. 저는 선수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네. 자, 대야 내친 테나흐 또 킹 받네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퍼스님께서 대야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오나나는 네, 답답한데 네, 네. 그런 얘기하고요. 슈테겐을 추천합니다. 딱 미스터 강님께서 얘기하는데 저도 추천합니다만 허리 수술 허리, 들어갈 것 네. 같고요. 네, 리그왕은 라카제트도 20골 넣긴 한다고. 송펠레의 말은 항상 거꾸로 간다. 야, 나도 인정하는데 그걸 굳이 글로 남길 필요는 없어. 나도 인정한다니까. 쟤는 아이들도 어려워. 에커밍에서 아무 힘도 없는 뒷방 늙은이 나영석. 네. 나영석만 아니면 나 같은 느낌이 든다. 뒷방 늙은이. 네. 여하튼 네, 뭐 그리고 나서 뭐 장필립 마트타, 크리스타 팰리스 이 선수들 링크가 있고 프란 가르시아, 레알 마드리드, 그다음에 마르크 푸빌, 알메이라에서 뛰고 있는 뭐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겔라두에 스트라스부르 알자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여러 선수가 밀란과 링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테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투피냔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 봤을 때는 이 왼쪽 풀백을 공격적인 자원을 선수를 찾고 있네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란 가르시아 영입하기 어려웠고 이게 3천만 유로 정도 돼요. 맞아요. 3천만 유로 예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밀란이 지금 정해놓은 그게 있다고 합니다. 풀백은 3천만 유로를 안 쓰고 싶어해요. 그 이상을 3천만 유로 이상을 별로 안 쓰고 싶어해서 아마 이 너무 높은 이적료가 좀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풀백에게 있습니다. 3천만 유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세리아 클럽으로서는 너무 너무 거금이라서 거금이어서 그래서 네. 이거 멀리 찾지 말고 레알에 맨디라고 있어요. 네, 맨디 1,500만이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맨디는 아예 링크 자체가 없어서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맨디는 공격적인 풀백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라이트백 센터백 보는 알메리아의 마크 푸비 좋은 네. 선수입니다. 기동력이 엄청 뛰어난 선수고요. 많이 뛰는 선수라서 마크 푸비도 B클럽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AC 밀란과 연결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하튼 지금 풀백들 얘기 보면은 레프트백도 그렇고 라이트백도 그렇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걸 봐서는 좌우 측면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C 밀란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AC 밀란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앞서긴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물론 이게 콘세이상 감독 체제에서 후반기 때 백스리 시스템을 쓰긴 썼었지만은 과연 다가온 시즌에 백4를 쓸지 백3를 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라시아를 집어넣고 있는 제임스 제인. 네. 그리고 여기다가 투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전골 출신. 풀백. 네. 지금 알고 있는 자원들 쑥쑥 집어넣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콘테 감독이 다시 뭐 유벤투스로 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근데 하지만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잔류를 했고요. 나폴리와 미드필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케빈 더 브라이너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자유계약으로 나폴리에 합류를 했고요.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고 1년 연장 옵션도 포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더 브라이너의 뭐 오프 더블 움직임,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오프 더블 움직임과 그리고 슈팅 능력, 그리고 경기 조율 능력 등 다가오는 시즌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 중원에 굉장히 큰 힘을 불어 넣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창의성이 워낙에 뛰어나니까요. 그럼요. 여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데브라이너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맥토미니가 기동력을 앞세워서 그렇죠.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할 수 있지만 그렇죠. 득점 기회를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능력은 데브라이너가 워낙에 뛰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공공의 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팀들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는 데브라이너의 호흡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데브라이너가 훈련 때인가 넘버 10 넘버 10. 네, 그런데서 잠시만 이거 원래 마라도나의 영국 열머인데 이거 설마 그걸 깨고 더브라이너가 10번을 받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11번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게 참 쇼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거리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선수도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영국 그렇죠. 열변된 마라도나의 넘버 10을 과연 잠깐 동안이나마 그렇죠. 달았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대우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노아랑 선수. 노아랑 선수가 이제 윙포드를 본 선수고요. PSV에서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흐비차가 빠져나가고 왼쪽 측면 공격수 부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드디어 노아랑 선수가 오면서 해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유연한 움직임과 볼 스킬 능력 그리고 축구 센스 능력을 가진 크랙형 윙어죠.
네. 노아랑 선수 제가 벨기에 리그 중계할 때 벨기에에서 뛰었어요. 오. 그래서 노아랑 선수 잘하는데 이거 영입 잘했습니다. 노아랑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그렇죠. 활약할 정도로 예. 측면에서 다재다능함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랑은 처음 이름 나왔을 때 드디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빅리그 진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선수가 PSV 시절 때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로렌초 루카 영입했습니다. 맞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큰 2m 1cm. 네. 타겟층 공격수를 영입을 했고요.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형태로 일단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땐 12골로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공식 경기 36경기 14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은 게 뭐 포스트 플레이 능하고 일단은 그리고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스피드가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서 박스 안쪽에서 좀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지난 시즌 나폴리가 좀 문제였던 점이 루카쿠가 예를 들어서 후반에 경기에 빠지게 되면은 지오바니 시메오네가 있긴 있었는데 시메오네 선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시메온의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아들 시메온의 네.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백업 공격수도 너무나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이 로렌초 루카의 영입은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백 2명 영입했고요. 네. 엠폴리에서 유망주죠. 루카 마리아누치 영입했고 그리고 오늘 오피셜 떴습니다. 오늘 오피셜 따끈따끈한 오피셜인데 볼로냐에서 이제 샘 베케마 네, 센터백 영입을 했습니다. 홈쇼핑하면 잘할 것 같다. 쇼호스트 할까 말까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지금 뭐 제가 외모가 안 돼서 외모가 사실은 안 돼서, 네. 뭐 오늘 영입한 거 맞고 오늘 발표된 게 맞는데 이거를 막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홈쇼핑에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루머는 잠깐만 이름만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이강인 선수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후안로 산체스 네. 네, 오른쪽 풀백 네, 선수고 그다음에 케네스 테일러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세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는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시멘을 팔았어요. 맞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나폴리가. 근데 돈이 있을 경우 안 쓰면 누가 화냅니까? 콘테가 화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더 쓸 겁니다. 그래서 나폴리는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순간 이탈리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나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지만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콘테 감독. 유럽 대항전에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이번에 많이 보강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 보강을 통해서 세리아도 잡고 유럽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인테르도 이제 인자이 감독이 아릴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석인 자리를 인테르의 레전드 선수인 크리스티안 키브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파르마에서. 이거 나는 별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심자기가 너무 강해서.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라치오 시절 심자기 감독 얘기하는데 있는 자원을 너무 잘 쓴 감독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2번이나 진출한 감독이잖아. 최고죠. 네. 근데 스크래터도 그 다음에 올렸고. 키부 감독이 지붕 잡기에는 키부의 경력이 너무 너무 짧은 거 짧아요. 아닌가. 맞아요. 사실은 너무 짧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의 키부는 되게 매력적인 선수였어요. 레프트백도 보고 센터백도 보고. 맞아요. 그런데 감독 키부는 아직은 뭐 경력이 짧으니까 물론 파나마 시절에 몇 경기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리그 감독 경력이 별로 없어서 키부 감독이 과연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심장이 감독이 너무나 팀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좋은 성적도 많이 만들어냈고 이 뒤를 이어서 그 팬들이 기대하는 그 부흥을 좀 할 수 있을까, 부흥에 좀 만족시킬 수 있을까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키부 감독이 와서 젊은 선수들로 팀을 좀 리빌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빌딩에 성공을 해서 지난 인자이 감독이 거뒀던 좋은 성적을 키부 감독도 좀 다시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영입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좀 지난 시즌에 둠프리스 백업으로 이제 다르미안 네, 다르미안 선수가 있었었는데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났고 이제 오른쪽 윙백을 빨리 사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결국 이 브라질 출신의 2001년생 마르세유에서 뛰었던 루이스 엔리키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네. 이러면은 둠프리스하고 주전 경쟁할 것 같죠? 네, 그렇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둠프리스가 먼저 일단 베스트 라인업에 포함이 되고 그냥 백업으로 이 선수를 쓴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둠프리스 이적설도 많았다. 근데 둠프리스도 이적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자원도 데리고 왔습니다. 페타르 수치치. 이 네. 선수가 뭐 정말 지금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굉장히 엄청난 유망주로도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고요. 뭐 기동력뿐만 아니라 사실 미드필더에서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인테르가 문제점이 중원에서의 기동력이 후반기 때 많이 떨어지면서 네.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미키타리안도 36살, 차르놀로. 차르놀로도 네, 많았고요. 그래서 좀 이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좀 기동력적인 부분을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미드필더들은 참 묘하죠. 많이 뛰면서도 오래 뛰어. 오래 뛰어요, 맞아요. 아까 전에 모드리치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라키티치 은퇴했는데 오래 뛰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볼도 잘 차요. 그리고 이미 인테르는 크로아티아 미드필더로 재미를 봤죠. 브로조비치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니콜라 잘레프스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작 때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상태에서 임대로 인테르에 합류를 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인테르가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인테르 선수가 됐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윙백을 보는 선수예요. 왼쪽 윙백을 보는 선수인데 시즌 막판쯤에 왼쪽 메잘라로 기용이 됐는데 그때 더 윙백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여서 이 선수가 아마 뭐 키부 감독 밑에서 어디 포지션에 위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메잘라도 기용이 될 수 있고 윙백도 기용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멀티플레이어라는 장점이 있는 선수여서 아마 좀 완전 이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 이 선수 잘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이 선수가 파르마에서 넘어왔는데 키부 감독이 파르마 시절에 이 앙제용 보니를 정말 잘 썼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세리아 데뷔 시즌이었거든요. 계속 하부 리그에서 이제 전전을 하다가 지난 시즌 세리아 이제 데뷔 시즌이었는데 38경기, 공식 경기 38경기, 6골 4도움 기록.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야 별거 없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워낙 키부 감독이 파르마를 이끌 때 수비적인 축구를 통해서 좀 실리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네. 보니 선수한테는 기회가 많이 안 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온 찬스는 살려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었고 좀 이제 라우타로와 티람의 이제 그 이후에 백업 공격수가 인테리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앙제요한 보니 선수를 잘 데리고 왔다 생각이 듭니다. 키도 189cm나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인테르는 영입 선수들은 다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은 영입을 지금 했고요. 애니키가 둠하고 포지션이 좀 겹친다는 문제? 그거 빼고는 맞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다가 다른 선수 얘기할 필요 없이 루크먼 지금 영입설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루크먼 진짜 데리고 오면은 인테르 탄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데리고 올 수 있나 지금?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루크먼 레오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맞습니다. 인테르가. 근데 둘 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인테르가 4천만 유로를 아탈란타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일단 아탈란타는 루크먼의 몸값을 최소 5천만 유로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5천만 줘라. 그래서 현재 이제 인테르는 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일단 남아 있긴 하지만은 나폴리도 지금 루크먼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고 갑자기 가세를 하게 되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폴리가 또 관심이 있구나. 맞습니다. 네. 나폴리 입장에서는 또 잘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루크먼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테르가 루크먼과 레오니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하면은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오니도 1,000만 유로 정도의 가격차 때문에 맞아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인테르는 이 두 명을 다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난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테르가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영입하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지만 인테르 입장에서는 두 선수를 다 노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르가 그거만 물어볼게요. 나폴리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즌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키부 감독이 뭐 얼마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진 모르겠지만 사실 뭐 물론 클럽 월드컵 때는 사실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좀 그래도 팀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쨌든 기존에 인자이 감독이 썼던 백스리 시스템은 그대로 가동을 하면서 큰 뭐 전술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은 일단 선수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들어오는 선수들이 이제 빨리 얼마만큼 인테리에 적응을 하고 키부 감독이 또 적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네, 어렵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 찬우한테 얘기해야지. 니네 어렵단다. 막 이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자, 그리고 유벤투스는 짧게 갈게요. 네, 유벤투스 사실 지금 뭐 감독 투도르 감독 지난 시즌 막바지 소방수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리그 그래도 4위로 잘 이끌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확보했고, 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계약이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괄 디렉터 새로 선임이 됐어요. 네. 저는 투도르 감독도 좀 불안해요. 물론 이제 전진 압박을 네,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압박해서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전개한다 외에는 확실하게 뭔가 루트를 만든다는 느낌은 좀 덜해서 클럽 월드컵 때 좀 잘 보였죠, 그런 장면이. 약팀한테는 굉장히 잘 먹혔지만은 그 전술이 강팀에게는 그러니까 빌드업이 강한 좀, 팀을 네. 상대로는 고전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고전했던 게 보였었고.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코몰리 이제 총괄 디렉터가 새로 선임이 됐고 키엘리니가 이제 풋볼 디렉터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사실 유벤투스 같은 게 선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뉴페이스는 한 명밖에 없어요. 조너선 데이비드. 결국은 이제 유벤투스가 영입을 했죠. 네, 이 선수가 이제 FA 최대어라고 불렸던 선수인데 결국 이제 이 선수가 과연 어디로 가냐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조너선 데이비드의 선택은 유벤투스였습니다. 조너선 데이비드 잘할까요? 나는 별로야. 난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유벤투스가 들어서. 밀어주면 전방에서 뭐 골을 많이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조너선 데이비드가 프랑스 무대에서 뛸 때 뭔가 골이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질펀한 느낌? 좀 찝찝한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감정은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팩트는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야씨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너선 데이비드 다음 시즌에 MVP 받겠네. 너 누구야? 한국의 퍼거슨.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찬우 형의 세리아 자리를 침공하는 내가 세리아를 언제 침공해? 얘가 침공했어 얘가. 그리고 무한이를 데려올 수 있었지. 이르기 스킬. 네. 그렇죠. 무한이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야 둠프리스가 언제 야말을 재워버렸어. 야말은 야말이야. 여하튼 조너선 데이비드 영입했고 유벤투스도 불안면이 있다. 산초 얘기 나오잖아요. 산초는 그렇죠.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죠. 산초는 지금 굉장히 양측 간에 긍정적인 접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곧 있으면 제이든 산초는 제가 생각하기에 히어리고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레시포드가 끊고 나서 이제 메뉴 쪽에서 그렇죠. 이제 나가는 선수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가르나초도 첼시랑 연결되고 안토니도 베티스랑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뭐 줄줄이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벤투스 측은 니코 곤잘레스 있잖아요. 일단 네. 완전 이적으로 영입을 했긴 했는데 이제 지난 시즌 임대였긴 하지만 이제 완전 이적으로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우디 쪽에서 좀 오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쪽 오퍼가 있어서 좀 괜찮은 오퍼가 있으면 이 선수를 보내고 그 자금을 통해서 지금 제이든 산초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우디가 걸쳐지면 복잡해. 아니 근데 뭐 간단할 수도 있죠. 사우디 간다 끝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사우디가 뭔가 걸쳐져 있으면 얘를 사우디로 보내서 돈을 땡긴 다음에 이 돈으로 얘를 영입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게 그냥 딱딱 떨어지면 설명하기도 편하고 받아들이기도 그렇죠. 편하고 매우 좋고 누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세리아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승권의 팀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우승권 팀 얘기할 때도 나폴리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고 뭐 인테르는 키부 감독이 그리고 에시밀란 알레그리 감독이 네. 그 유벤투스는 투도르 감독이 어떻게 이끌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리아는 다음 시즌 볼 가치가 있다.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른다. 여기다가 나폴리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네, 콘테 챔피언스리그는 불안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맛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승에 근접한 팀은 나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연패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전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폴리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폴리 회장도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 사람도 이적 시장에서 장난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맞습니다.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폴리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돈을 쓰는 이유는 세리아에서는 연패로 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유벤투스 천하, 뭐 인테르 천하 막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나폴리도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무대에서도 이제 나폴리는 두각을 나타내고 네, 싶다. 경쟁력을 보이겠다. 네, 경쟁력을 보이겠다. 이 두 가지의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이 두 가지 야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팀들도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팀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세리아 팬들은 유벤투스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네. 예전에 유벤투스처럼 보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올드 팬들은 올드 레이디라고 해서 그죠. 네, 유벤투스가 항상 우승권 근저리에 있는 게 친숙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AC 밀란을 좋아하는 팬들은 AC 밀란이 또 AC 밀란 엄청 팬분들도 이제 다음 다가오는 시즌 제발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인테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인테르는 최근에 우승도 네, 했고 우승했으니까요. 네. 우승 우승 근처에서 했잖아요. 있었으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인테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인상적인 팀은 나폴리가 아니라 인테르였어요. 네, 인테르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난 시즌 인테르가 너무 뭐라고 할까 아쉬웠어요. 가슴 아팠어. 왜냐면은 저도 그건 맞습니다. 코파에서도 그렇고 세리아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렇고 인테르는 쥐어짜면서 성적을 냈거든요. 정말 그렇죠. 근데 들어올린 게 없어. 그래서 심다기 감독 좀 아쉬워. 저도 좀 아쉬워요. 네. 심- 하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심다기 감독이 한 걸 생각하면은 정말 심다기 감독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승 트로피가 없는 시즌을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움이 남죠. 정말 오랜만에 그 세리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송영주 날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리아 담당 전문 해설위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세리아를 한번 되짚어보자. 중간 점검을 해보자. 어차피 이제 이적 시장 마감될 때쯤에는 이야기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 또 크게 영입하는 그렇죠. 그런 팀들도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세리아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라이브니까 토트넘 얘기도 하고 그렇죠. 레시포드 얘기도 하고 세리아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밤 19시 그러니까 밤 7시에 라이브를 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는 거 맞아? 이러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들어오면 저랑 오준 해설위원이 있으니까 같이 방송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마칠게요. 인사드려주세요. 네. 저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라라 영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못 하겠다. 우리가 우리가 또 개편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월요일 저녁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 다음 주는 더 재미나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